귀로 듣는 노후사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검은 화면으로만 보이는 오디오북 형식의 채널로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69살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새벽 5시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춥다고 느껴진 것은 아마도 제 마음이 불안해서였을 것입니다. 부엌에서 아들 준호의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문득 거실 벽에 걸린 옛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해도 더 지난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남편, 그리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준호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45이 되었네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남편은 준호가 30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던 남편은 늘 우리 아들은 나보다 더 큰 건설회사를 차릴 거야. 라며 준호를 자랑스러워하셨지요. 그 바람대로 준호는 건축학과를 나와 자신만의 회사를 차렸고 작지만 탄탄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데 준호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발걸음 소리. 어머니의 직감이었을까요? 엄마, 오늘 저녁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출근하면서 던진 준호의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저희 아들 준호가 필리핀 출장 중 만난 22살의 제니퍼라는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아이고, 정신이 있니? 20살이나 차이 나는 애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게다가 말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을 텐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 준호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자신의 회사를 차리기까지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제니퍼는 달라요. 영어학원에서 일하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도 정말 사랑한대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처음 보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젊은 시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던 그의 아버지와 똑같아 보여서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상담사는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많아져서 지원 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 관리나 시민권 문제는 미리 잘 상의하셔야 해요. 상담 후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이웃 김 씨 아주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미숙 씨, 우리 옆 동네 최 씨네도 필리핀 며느리 들였다가 큰일 났잖아. 시민권 받고 나서 태도가 확 변해서 결국 이혼하고 재산도 다 날렸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같이 제니퍼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해 가을, 제니퍼는 한국으로 들어와 저희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니퍼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유튜브로 한식 요리를 배워가며 식사를 준비했지요. 서툰 한국말로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특히 주말이면 저를 모시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탐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경복궁에 갔을 때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자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안동 하회마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전통 가옥이 정말 아름답대요. 한국어 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매일매일 실력이 늘어갔고 시장에서 장보기도 척척 해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며 제 곁에서 배우는 모습은 더욱 기특했습니다. 그렇게 첫 1년이 지나고 제니퍼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중에도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태교를 위해 매일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노력했습니다. 첫 손주 민우가 태어났을 때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서윤이를 가졌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덧이 심해서 나중에는 몸이 무거워서라며 집안일을 점점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임신 중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퍼는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시민권을 해주자고 하였지만 저는 이전에 다문화센터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니퍼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것입니다. 준호에게 남긴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아이들은 필리핀에서 키우겠어요. 준호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매일 술만 마시며 제니퍼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경찰의 도움으로 제니퍼와 아이들을 찾았지만 그동안 회사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제니퍼한테 시민권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제니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시민권 신청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니퍼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권을 받자마자 제니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났고 준호의 신용카드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리핀 가족들을 하나둘씩 한국으로 초청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금방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처음에는 제니퍼의 부모님을 관광비자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들과 사촌들까지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어느새 필리핀 가족들의 한국 정착 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니퍼의 가족들은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쇼핑몰과 백화점만 돌아다녔습니다. 준호의 카드로 비싼 음식점을 다니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어머님, 필리핀에서는 가족이 오면 이렇게 대접하는 게 당연해요. 한국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였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학교에서 받아온 시험지의 점수가 낮다며 제니퍼가 아이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왔어. 할머니 너무 아파요. 민우의 눈물 어린 호소에 제가 말렸더니 제니퍼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체벌하는 게 당연해요. 한국은 아이들을 버릇없게 키우는 거예요. 이웃의 신고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조사가 나왔지만 제니퍼는 끝까지 문화적 차이라고만 우겼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필리핀 잡종이라고 놀림을 받았고 급기야 참다 못한 민우가 그 아이들과 싸움이 났습니다.
너희가 우리 엄마 나라 무시하면 안 돼. 싸움 후 불려간 학교에서 상담교사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다시 찾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우와 서윤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민수라는 아이는 민우와 나이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너희 엄마도 한국말 잘 못할 때 힘들었어. 응. 근데 지금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셨어. 너무 자랑스러워. 민수의 이야기는 민우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의 문제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니퍼는 준호 지인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서 필리핀 가족들을 돕고 있었고,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시도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필리핀에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당연한 거예요. 제니퍼의 변명은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문화적 차이로 포장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니퍼의 필리핀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셨고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제니퍼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일상인데. 그날 밤 술에 취한 제니퍼의 동생이 실수로 남편의 유품인 오래된 시계를 깨뜨렸습니다. 그 시계는 준호의 아버지가 회사 설립 기념으로 받은 것이었는데 제니퍼는 그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 말에 준호는 처음으로 제니퍼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오히려 준호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요? 당신이 저를 폭행했다고. CCTV도 없는데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몰래 빌린 사채 때문에 고리대금업자들이 찾아왔고 회사 자금까지 동나버렸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준호는 결국 회사를 접어야 했고 저희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날, 짐을 싸면서 곳곳에 배어있는 추억들이 눈물로 번졌습니다. 준호가 첫걸음말을 뗐던 거실, 남편과 마지막 생일상을 차렸던 부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니퍼는 한국에서 번 돈을 모두 필리핀으로 빼돌린 뒤 결국 다른 남자와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SNS에서 한국의 건설업자들을 노리는 필리핀 여자들이 많이 하는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 살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월세 가게를 얻어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새벽장에서 짐도 날랐지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열어도 단 한 그릇도 팔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준호가 안쓰러워하며 말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장을 보며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했고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을 하나하나 되살려 특별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머님, 이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첫 단골 손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고
특히 제가 개발한 할매 특제 떡볶이 소스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민우와 서윤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이중문화 배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민우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이는 제 과제방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제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곤 했죠. 할머니, 제가 만든 필리핀 망고 마카롱 어떠세요? 우리나라 디저트랑 필리핀 과일을 섞어봤어요. 서윤이가 만든 디저트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젊은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준호도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소규모 건설 현장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틈틈이 제 가게를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준호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의 굽은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다른 다문화 가정 어머님들과 나누어 주셨으면 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문화 가정 모임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특히 재산 관리는 더욱 그렇죠. 제가 강의를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트남 며느리를 두신 한 어머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며느리가 시민권을 받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자기 동생 둘을 한국으로 데려와서는 우리 집에서 살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니퍼의 가족들이 우리 집에 살기 시작했을 때의 일들이었습니다. 제니퍼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원에 가는 척하면서 동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매달 학원비는 나가는데 한국어 실력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요. 오빠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취업 지원은 결국 준호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제니퍼의 동생들은 준호의 회사에서 일한다는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한 적도 없었죠. 더 황당했던 것은 제니퍼의 사촌이 우리 집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일이 커지기 전에 발각되었지만 그때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도 다 사업이에요.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세요. 제니퍼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문화적 차이를 핑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아이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민우는 학교에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육 시간에 팀에 끼워주지 않았고 급식 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매일 아침 울면서 하는 민우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아이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더 심하게 다그치기만 했죠. 서윤이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학예회 때 무용 발표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서윤이를 주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는 관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 저는 왜 춤을 못 춰요? 저도 잘할 수 있는데. 그때 서윤이의 눈물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고, 결국 서윤이는 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윤이가 가장 열심히 연습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니퍼는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데려가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고 갈까봐 늘 불안에 시달렸고, 그것은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병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그마저도 반대했죠. 왜 이렇게 돈을 막 써요? 그 돈으로 차라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 도와주는 게 낫지. 치료비까지 아까워하는 제니퍼를 보며 준호는 처음으로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이미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그런데 위자료는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가질 거예요. 필리핀에서 키우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제니퍼의 협박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괴로워하며 술을 마셨고, 그러다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로성 심근경색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때 제니퍼는 준호의 입원을 이용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갔습니다. 입원 중인 준호를 병원으로 찾아가 도장을 찍게 한 것입니다. 퇴원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었죠. 특히 점심시간이면 인근 회사의 직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분식집이었지만 점차 특별한 가게가 되어갔습니다. 서윤이가 만든 퓨전 디저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망고 찹쌀떡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모님, 이거 정말 특별해요. 한국의 찹쌀떡에 필리핀 망고를 넣다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이 메뉴는 제가 아닌 서윤이가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던 서윤이가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할머니,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졌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서윤이의 이런 변화는 민우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여전히 놀림을 당하긴 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한국 음식만 먹겠지만 나는 두 나라의 맛을 모두 알아.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 민우의 이런 당당한 태도는 오히려 친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급식 시간에 혼자 밥을 먹던 민우의 테이블에 하나둘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우야. 너네 할머니가 하시는 가게 진짜 맛있대. 우리도 한번 내려가 줘. 주말이면 민우의 친구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서윤이의 특별한 디저트에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의 유명 제과점 사장님이었습니다. 학생, 자네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서윤이는 주말에만 그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조 일을 했지만 곧 자신만의 레시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성장했습니다. 준호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소규모 건설 현장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택개보수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저희같이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한 여성의 말에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택수리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때 다문화 가정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합니다. 준호의 봉사단은 매달 한 가정씩 무료로 집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전기 배선이 위험한 집, 보일러가 고장 난 집, 화장실이 불편한 집,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갔습니다. 이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민우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더욱 놀라운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의 반에 새로 전학 온 미얀마 출신의 전학생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들 그러지 마.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사는 걸 왜 놀려? 민우가 먼저 나서서 그 아이를 도왔고 덕분에 학교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선생님들은 민우를 다문화 이해 도우미로 임명했고 민우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학교 축제 때 세계 음식 부스를 열어 직접 만든 퓨전 디저트를 선보였고 이는 학교의 인기 코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서윤이의 피부색이나 출신을 가지고 놀리던 아이들이 서윤이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는 그 아이들에게도 웃으며 디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어서 난 두 나라의 맛을 모두 알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 가게는 단순한 분식집이 아닌 작은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주말이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학습 멘토링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여는 세계 음식 문화교실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각자의 나라 음식을 가르쳐주는 수업인데 한국 주부들의 참여도 늘어났습니다. 미숙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먼저 인사하게 되네요. 예전에 제니퍼의 가족들 때문에 항의하러 오시던 이웃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국제결혼이 무조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명확한 원칙과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니퍼가 필리핀에서 다른 한국 남자를 속이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건축학과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서윤이는 제과제빵 학원을 다니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준호도 작은 건설회사를 다시 차렸습니다. 이제는 욕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도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택개보수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요. 저는 매주 한 번씩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국제결혼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되 지켜야 할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손님들,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잘 자라준 손주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